우리는 합리적 가격, 가성비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요, 심리적인 킥을 더해주는 거야. 그 도넛 막 5,000원 해요. 그런 킥을 주는 건가요, 혹시? 캉 하는 거. 오늘 할 얘기는요, 노티드 도너츠로 알려져 있는 이 기업 GFFG입니다. 이 기업이 이번에 300억 원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 업체가요, 300억 투자를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쿼드 자산운용, 알토스 벤처스 같이 약간 규모 큰 그런 투자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GFFG가요 일단 법인화, 기업화한 지 1년 만에 투자를 받았는데 인정받은 회사 가치가 무려 3천억 원입니다. 우와. 도너츠가 이렇게 3천억 밸류까지 가는 게 어마어마한데요. 이 중에 한 10% 지분밖에 안 내줬으니까 야, 얘 돈도 많이 받고, 근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티드 도너츠를 운영하는 GFFG가 기존의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보쌈집이 있다, 아니면 어떤 감자탕집이 있다 하면은 어딜 가나 동일한 매장 인테리어에 동일한 레시피에 항상 똑같은 맛과 그 분위기를 자아내잖아요. 얘네 달라요. 매장별로 느낌이 조금씩 다르게. 그래서 소비자들이 도장 깨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인증하고 저기 가서 인증. 와, 너무 힙한데? 너무 근사한데? 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실 이거 한 2년 전부터 되게 인기를 끌긴 했어요. 저는 요거 삼성역 근처에 있는 노티드 도너츠에서 한 30분 줄 선 적은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 차례 피크 찍고 갔기 때문에 덜 기다렸고, 처음에는요 한두 시간 기다렸대요. 근데 요 GFFG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팬덤도 있고 인스타에서 막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줄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 GFFG는 사실 제가 뭐 이름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려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좋은 음식은 오랫동안 즐긴다라고 해서 good food for good. 그래서 이제 GFFG 하면은 얘네들이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우리는 브랜드 기획사야, 우리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산하에 9개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노티드 도너츠도 있고, 제일 처음에 얘네 다운타우너 햄버거로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유명하거든요. 그 밖에 뭐 퓨전 한식집인 호족반도 있고 리틀렛도 있고, 그래서 약간 뭔가 좀 이거 힙한데 좀 세련됐는데 했던 브랜드가 있다면 GFFG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얘네가요, 우리는 맛에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게보다는 여기 근사한데? 맛은 뭐 괜찮은데 이 장소가 주는 경험이 참 뭐 좋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FFG의 대표인 이준범 대표는 사실 업계에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브랜드를 세팅하고 성장시키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받아서 앞으로는 미국 진출한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GFFG USA, 뭐 호족반 USA, 노티드 도너츠 USA 해서 3개의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해외 현지 파트너십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곧 해외 진출하겠다. 이런 뜻도 읽어낼 수 있겠네요. 이 GFFG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보통 이런 기업들은요 스타벅스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요. 왜냐면은 스타벅스도요 브랜드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영을 중심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도 다 직영이에요. 9개 브랜드 산하에 42개 점포가 있는데 싹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신에 스타벅스하고 조금 차이점은요, 스타벅스는 야 여기 상권 좋아, 여기 힙해 라고 하면은 그냥 다 들어가잖아요. 막 성수동 들어가고 명동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컨셉이 상권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몰려도 요 지역과 우리의 컨셉이 안 맞아, 안 들어간대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좀 외지에 있어도 올 사람은 와, 하지만 이곳은 정말 나이스한 브랜드 경험을 줄 거야, 뭐 이런 거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우리가 또 스타벅스 하면은 그 매장의 어떤 인테리어, 뭔가 재즈와 잘 어울리고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특별한 경험들이 있다면, 노티드 도너츠를 비롯해서 GFFG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특징은 매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에 패션을 입힌 회사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은 이거죠. 뭐 맛이나 우리는 합리적 가격, 가성비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요, 심리적인 킥을 더해주는 거야. 그 도넛 막 5,000원 해요. 그런 킥을 주는 건가요, 혹시? 캉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노티드 도너츠가
키친 스타트업, 자동 음식을 해주는 그런 로봇 스타트업이랑 협약을 했대요. 그래서 뭘 하겠냐? 도넛 튀기는 거는 로봇이 하도록 하겠다. 그만큼 이거죠. 공정을 자동화하면은 튀김하는 거가 사실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이런 부분을 로봇이 해준다? 그러면은 요 부분 대신 뭐 데코에 더 신경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혁신을 시도하는 모습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럼 여기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프랜차이징이에요. 프랜차이징도 아니고 브랜차이징. 들어보셨어요? 이거 오타 아니에요? 사실 저도 프랜차이징 했는데 요게요, 브랜드랑 프랜차이즈를 합친 단어예요. 여기 GFFG의 이준범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프랜차이징이라고 우리 회사를 정의한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로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우는 인큐베이팅 형태의 프랜차이즈가 되겠다라고 해서 프랜차이징이라 했고, 이 사람 자체가 그래요. 나는 장사꾼이 아니라 창작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합니다.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은,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도 그렇거든요. 사실 음식점 하면 보통 정말 맛있어야 돼. 여기가 맛집이야. 아니면 여기 진짜 양 많은데 가성비 너무 좋아.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우리는 음식점이 무조건 맛있어야 돼. 요 기준부터 탈피하겠다. 대신에 이곳에 가면 언제나 즐거워. 그런 경험을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가족들과 놀러 갔다. 그럼 너무 즐겁잖아요. 그럼 그때 먹었던 음식은 디즈니랜드에서의 가족과의 즐거운 경험을 함께 떠올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GFFG도 노티드 도너츠도 그런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하는 프랜차이즈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가?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팬덤이 충분히 쌓여있다 보니까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서 도너츠를 사게 되면요, 요즘 MZ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에 필요한 각종 스티커 뭐 이런 거 줘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다양한 행보를 보이면서 팬덤 문화를 만들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요, 얘네들이 표적 집단 면접이라고 해서, 요거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를 실제 점포를 새로 오픈할 때 도입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타겟 고객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개선사항 없어? 맛은 어때? 뭘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브랜드를 론칭하기 전에 가오픈이라는 걸 해서 우리의 타겟 고객을 모시고 2-3시간 집중 인터뷰를 한대요. 이거 별론데? 라고 하면 그 안에서 론칭할 브랜드 메뉴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식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대요. 그래서 이 노티드 도너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오픈하는 장소는 주로 압구정이나 도산대로 근처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유행이 많이 돌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내 피드백이 적용이 되면은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업체의 커피숍이었는데요. 그 P로 시작하는 어느 커피숍이었는데, 우유맛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곳에서 제가 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유기농 밀크 아이스크림 맛있었는데 얘네들이 홍차 맛을 낸다 해서 했다가, 아니다, 이거는 안 냈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 출시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표적 집단 면접을 하게 되면은 진짜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그런 입맛에 맞출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생각하는 나는 이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는 이런 감성이 들어야 되는데 이번 제품은 그거랑 조금 격이 떨어지네 하면은 교정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표적 집단 면접 도입하는 거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부분은 바로 커머스로의 확장. 보통 이제 이런 브랜드들은 오프라인에 베이스를 둬서 오프라인에 방문하고 거기서 겪는 브랜드 경험을 중시하는데, 보니까 노티드 도너츠 마켓컬리랑 같이 제품 만든대요. 컬리에서 노티드 사 먹으면 이제 가려나?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오프라인의 경험을 이커머스, 온라인으로 확장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 법인 설립한다든지, 노티드 도너츠는, 그리고 GFFG는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과 확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브랜드의 확장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변호사와 판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